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지만 요즘 같은 변동성은 정말 커피를 두 배는 진하게 타게 만드네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리면 그냥 필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차가운 데이터에 기반한 베테랑의 플레이북으로 이 혼란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시죠. 자,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에 즉각적으로 사고 파는 건 그저 반응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감정적인 매매에서 벗어나서 냉철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갈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큰 판이 뭔지 거시 환경부터 보고요. 그게 산업별로 누구에겐 기회가 되고 누구에겐 위기가 되는지 공급망을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 속에서도 꿋꿋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도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분석을 합쳐서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가 바로 행동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지도부터 펼쳐봐야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 뭐니 해도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3.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숫자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휴전 합의다, 긴장 완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바다 위에서 잡히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휴전 소리가 나온 이후에 세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딱 3척. 평소 하루에 100척이 넘게 다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진짜 온도라는 겁니다. 긴장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 차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오펙의 3월 원유 생산량이 전쟁 터지기 전보다 74%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공급이 좀 줄었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에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위기 시에 기댈 수 있었던 여유 생산 능력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예요. 빨간불이 깜빡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이 3가지만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시면 돼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진짜로 안전해졌는가? 둘째, 망가진 중동 산유국들 생산시설 언제 복구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미국 같은 비오펙 국가들이 이 빈자리를 얼마나 빨리 채워줄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유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매크로 파도가 우리 개별 산업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누구는 예상치 못한 횡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곳이 바로 항공과 건설입니다. 항공사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죠. 몇 달 전에 싸게 팔아놓은 비행기표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금 당장 비행기에 넣어야 할 기름값은 폭등했으니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2분기 적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반면에 건설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특히 플랜트 건설사들은 파괴된 중동의 석유시설을 재건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유가 급등인데 이렇게 결과는 정반대인 거죠. 이럴 때 저 같은 베테랑들이 뭘 하냐면요. 책상 서랍에서 공급망 지도, 즉 SCM 매핑이라는 걸 꺼내듭니다. 이건 그냥 어떤 산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에요. 원유 한 방울이 정제돼서 항공유가 되고 철광석이 건설 현장의 H빔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돈과 물자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마치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 혈관이 막혔고 어디서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작업인 거죠. 자, 그래서 그 SCM 매핑을 바탕으로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유가가 $90를 넘는 고유가 시기에는요. 비용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기 쉬운 조선이나 기계 같은 산업재가 강했고요. 반대로 유가가 $70대로 좀 안정된다 싶으면 사람들 지갑이 열리면서 소프트웨어나 소비재 같은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지금 당장 WTI 가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표를 딱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가라는 아주 거세고
단기적인 폭풍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폭풍우 치는 바다 깊은 곳에는 이 모든 걸 뚫고 흐르는 훨씬 더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해류가 있습니다. 네, 바로 AI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현재 AI 사이클의 뭐랄까 이 기막힌 모순, 아니 기회를 딱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PBR이 고점 대비 30%나 빠졌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 즉 영업이익률은 47%,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주가는 싸졌는데 회사의 체력은 역대 최강인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저 같은 가치 투자자에게는 이건 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죠.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보여줍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 데이터 한번 보시죠. 디램이 전년 대비 260% 증가, 낸드는요 무려 360% 폭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거의 200% 가까이 성장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는 완전히 별개로 AI가 만들어내는 진짜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흐름은요, 똑똑한 기업들의 장기 계획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기아의 인베스터데이 자료를 보면 당장 시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2027년, 2028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짜 선수들은 단기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큰 해류를 보고 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기 폭풍과 AI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해류,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힘이 부딪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유가 급등과 AI 열풍이 마구 뒤섞인 이 혼란의 시장에서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굳건히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가치, 방어 가능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0년의 경험과 데이터를 녹여낸 바로 지금 이 시점의 제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여정의 최종 목적지죠. 자, 이게 바로 제 포트폴리오의 설계도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 35%는 당연히 AI 반도체입니다. 왜? 아까 보셨잖아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가장 크니까요. 지금이 가장 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인프라 건설입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나머지 40%는 유가 상승에 직접 올라타는 에너지, 그리고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현금과 방어주로 채워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략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맹목적인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에 기반한 대응 시나리오죠. 저는 현재 시장이 60% 확률로 WTI 80, 90달러 구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인 AI, 반도체와 건설이 가장 빛을 발하겠죠. 만약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거나 20% 확률, 아니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20% 확률, 그에 맞는 대응 계획도 미리 다 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행동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반도체와 건설 산업재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는다. 둘째, 유가에 직접 타격받는 항공 같은 섹터는 비중을 줄인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15%의 현금. 이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실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저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요. 대신 WTI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떨어지거나 110달러 위로 튀어오르면 이 모든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알람, 즉 트리거를 설정해 둡니다. 이게 바로 대응의 기술이고 생존의 기술입니다. 시장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지도가 여러분 각자의 항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또 궁금한 점들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